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중에 월세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것들이 보여요. 이게 뭐 예전에도 2020년, 2021년도에도 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데 매수라든지 아니면 전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막혀져 있으니까 월세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빌라 전세는 왜 더 못 가냐면 빌라 포비아로 전세 사기가 되게 많이 일어났었죠. 그 부분이 이슈화되고 뭐 자살하는 분도 생기고 뭐 정치에서 그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조명하는 바람에 이제는 빌라 전세 가면은 힘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빌라는 전세를 선택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빌라를 그러면 매수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 청약할 때 자기들이 이제 가점을 받아야 되는데 무주택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빌라를 매수하는 것들도 옵션에 넣지 않잖아요. 전세도 안 구하고 그 다음에 매수도 안 하니까 이제 월세밖에 갈 데가 없는데 지금 그래 세입자들이 완전히 이제 월세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실제로 그런 것도 조금씩 들어왔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주택을 할 때 전세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전세를 보유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좀 보태면 매수를 했는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오고 나서는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돈은 별로 없어도 전세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보유한 사람들이 다 매수세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사는 분들보다는 전세에서 매수 쪽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오늘 내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가계부채를 총량제로 규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은행들도 거기에 대해 힘을 보태고 있고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 은행이나 아니면 정부가 자꾸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매수하는데도 어렵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도 뭐 쉬운 상황이 아니니까 월세로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2020년부터 월세 가격이 계속 많이 올랐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도 월세 지수가 한 119 정도 된다고 해요. 2015년부터 데이터를 봤을 때 그 119로 지금 역대 최고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도 똑같아요.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월세가 계속 올라가요. 왜 월세가 계속 올라가냐면 기존에 우리나라는 뭐 7, 8년 전 또는 10년 전만 해도 월세가 싼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세제도라는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다는 전세제도 때문에 월세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실제로 전세를 구할 수 없는 상태. 2020년, 2021년, 2022년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이자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럴 바에는 월세로 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월세로 이동했던 거고 지금의 전세에서 월세는 전세자금 대출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항들을 붙이니까 월세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지난번에서도 월세로 이동했고 지금도 월세로 이동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또는 일본도 그렇고 전세 제도가 없으니까는 실제로 자가를 살든가 아니면 월세를 내고 사는데 이 월세를 제공하는 주체가 기업이었던 거예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 운영회사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디벨로퍼라고도 얘기해요. 지어서 임대를 주거나 뭐 팔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외국계 이런 부동산 업체들, 운영사들, 디벨로퍼들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그냥 상업용 부동산 있죠. 대표적인 게 오피스. 그런 것들 매수를 해서 그것들을 임대해 주거나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사서 임대해 주거나 이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요새 보니까 전세제도가 한국에 있는 전세제도가 조금씩 규모가 축소되고 월세로 바뀌네 라고 하면서 월세가 올라가네 라고 하니까 외국계 그런 글로벌
부동산 업체에서 한국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겠는데? 라고 해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3대 큰 부동산 그런 업체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지금 타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하인스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다음 영국계 M&G 리얼 이스테이트 이런 회사에서는 내년에 상반기에 들어온다라고 하고, 또는 모건 스탠리에서도 내년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개 회사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월세 시장이 사업성이 있는데라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요. 외국계 기업들이.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큰 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월세는 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월세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월세가 실제로 월세를 내는 그 비용이 한 사람의 월급의 절반? 이 정도씩 나가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대부분 맞추고 있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소득의 절반은 그러면 월세로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몇 번을 얘기하지만 지금 잠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때 한 15년 된 아파트라든지, 헬로시티 알죠? 그죠? 9,000대도 넘게 들어온 것들. 그런 것들도, 32평, 3평 기준으로 해서 월세가 1억에 350, 400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거기서만 멈추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게 퍼지겠죠. 이제 서울에서부터 수도권까지도 월세가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다. 월세는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월세는 현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비에서 쪼개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거비로. 그러니까 쓸 돈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5,100만 정도를 좀 넘는데, 가구 수가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1인 가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42% 정도, 전체 가구 수 중에 1인 가구가, 이게 작년에 중간 정도 했을 때 35% 그런데 이게 말 정도에 40%, 42%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1, 2인 가구를 합쳤을 때 거의 65에서 70% 육박하게 된다라는 거죠. 소비 형태도 이들에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상태는 뭐냐면, 그럼 이런 1, 2인 가구들이,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그러면 소형 주택을 원할 것인가라는 생각들이 분분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소형 주택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커봐야 25평 이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1, 2인 가구에서, 1인 가구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기업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굵직한 자기 연봉이 꽤나 높은 사람들, 한 8천에서 1억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2인 가구 중에서 부부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부들이 버는 금액들이 1억 5천에서 2억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주택 수요는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25평 이하로 갈 것이냐, 20평, 19평, 15평 이런 거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그들도 큰 평수를 원할 것이다. 소득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외국계 기업들, 우리나라의 이제 월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이익이 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하인스. 세계 3대 부동산 회사예요. 세계적으로. 이 자본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로 되면 한 130조 정도 규모. 그 정도 회사예요. 130조 정도. 그 다음에 M&G 리얼 스테이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리얼 스테이트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영국계 회사예요. 영국 회사고 5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한 650조 정도, 65조 정도 되는 거, 65조 정도 되겠죠. 그 다음 모건 스탠리 계열, 그 다음에 콜버그, 하인스는 올해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지도 강남에 들어오려고 하는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디에요?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들, 신촌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1, 2인 가구가 대세일 것이에요. 1, 2인 가구 대세인데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이 그러면 소형 형태로 계속 갈 것인가, 아파트가.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전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럼 전세제도는 어떻게 될까? 예전에 전세제도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전세는 축소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지배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가 계속 지금 상태로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걸고 넘어지고, 그리고 지금 상태로 전세자금 대출을 빌려주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계속 높여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수요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거죠. 월세 수요로 갈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면 월세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월세가 계속 올라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럼 다시 전세로 이동하게 되고,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월세가 너무 올라가니까 반전세 반월세 개념을 가요. 그죠? 만약에 1억에 100만 원이면 이게 조금 더 올라면 1억 5천에 뭐 75만 원 이렇게 줄이거나 이렇게 가거나, 또 1억에 100만 원이었던 것들이 5천만 원에 그래도 좀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반전세 반월세 개념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전세가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반전세 반월세 개념으로 한참 가겠구나. 그럼 월세가 올라가는 거는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고, 월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에요? 이런 아파트 뭐 1인 가구 이런 것들은 좀 비싸면은 되게 오피스텔 이런 데서 살기도 하잖아요. 원룸. 그럼 이런 데 월세들도 앞으로 오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예요. 월세가 이렇게 오르면 갈 데가 없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곳에서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르면 다른 것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월세가 계속 오르는 것도 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를 가는데, 전세도 어려우니까 월세로 가는 거잖아요.